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기만 하고 내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 막막한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나만의 길을 발견하는 과정은 대단한 자아성찰 같은 거창한 숙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은 직업심리학의 정수만을 쏙 뽑아내서 여러분의 일상에 곧바로 대입해 볼 수 있는 아주 담백하고 명료한 기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까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손에 쥐기 위해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아주 시원하게 얻어가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놓쳤다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를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방황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갈 지도를 그려낼 가장 확실한 단서들을 지금 바로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자꾸만 길을 잃는 진짜 이유는 직업이라는 포장지에 적힌 이름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전문직 같은 화려한 명칭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마치 마트에서 쇼핑하듯 우리는 이 직업은 연봉이 높을까, 남들이 우러러볼까 같은 조건표만 따지며 선택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근사한 명사 하나를 소유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수많은 동사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살아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인기 직종인 유튜버를 예로 들어볼까요? 겉보기엔 자유롭고 화려하며 많은 이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명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라는 껍질을 한 겹만 벗겨보면 실제 그들의 일상은 전혀 다른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콘텐츠 소재를 찾으러 인터넷 바다를 헤맨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렌즈 하나만 보고 수시간 동안 말을 내뱉는다. 반응이 예전만 못하며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한다. 같은 지루하고 치열한 행동들이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나에게 꼭 맞는 일을 찾지 못하는 건 바로 이런 실질적인 동사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꾸는 개발자라는 명사 뒤에는 거북목이 될 정도로 온종일 코드와 씨름한다. 정답 없는 오류를 해결하러 머리를 쥐어뜯는다는 고단한 동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라는 낭만적인 이름 뒤에도 진상 손님의 무리한 요구를 미소로 받아낸다. 매달 돌아오는 공과금과 월세를 걱정한다는 현실적인 행동들이 숨어있죠. 결국 나의 일을 찾는다는 것, 어떤 명함을 가질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어떤 동작을 반복하며 시간을 채우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활력을 얻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온종일 기계와 소통해야 하는 삶은 감옥과 같을 거예요. 반대로 혼자 깊게 파고들어 분석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분에게 매 순간 타인을 설득해야 하는 영업 현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명사의 서열은 잠시 내려놓고 나의 평범한 일상을 채우는 사소한 동사들을 관찰해보세요. 나는 엉망인 것들을 정리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 가슴이 뛰나? 이렇게 동사 중심으로 나를 정의하다 보면 직업을 고르는 기준이 180도 달라집니다. 명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지만 동사는 내가 매일 숨쉬며 감당해야 할 진짜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동사로 생각해보려 해도 딱히 즐거운 행동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고작해야 유튜브 시청하기, 맛있는 음식 먹기처럼 소비하는 즐거움만 떠올라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가슴이 터질 듯한 열정이나 도파민이 폭발하는 영화 같은 몰입감만을 좋아하는 것이라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평생이 직업이 될 수 있는 동사는 결코 그런 일시적인 쾌락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 인생의 항로를 설정할 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아주 깊은 통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조금 전부터 강조했던 핵심은 진정한 나의 길을 찾으려면 직업을 부르는 이름이 명사의 거칠애가 아니라 내가 매일 수행해야 하는 동사의 실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의 진짜 동사를 발굴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사실 기술적인 방법보다 어쩌면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몰라요. 성격이 급해서 핵심 비법만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뒤쪽에 정리해둔 3단계 과정을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해답을 진심으로 찾고 싶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좋아한다는 감정의 실체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무언가에 매료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보상을 얻거나 강렬한 자극을 마주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이 주는 행복의 유효기간은 지독하게 짧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성찬도
매일 삼시세끼 먹다 보면 결국 물리게 마련인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선택할 직업이나 평생의 업은 찰나에 끝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수십 년을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긴 호흡의 마라톤입니다. 단기적인 흥분만으로는 그 긴 인고의 시간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실제로 열정 하나로 꿈꾸던 일을 시작했다가 그것이 일상이 되는 순간 지독한 염증을 느끼며 현장을 떠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답이 환희의 영역이 아닌 오히려 인내의 영역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나 고통 감지기는 저마다 다른 감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한 노역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거나 오히려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하죠. 이 기묘한 편차가 바로 우리가 재능이라 부르는 실제의 본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능은 단순히 남들보다 결과물을 예쁘게 뽑아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빚어내기까지 수반되는 지루하고 쓰라린 과정을 남들보다 조금 더 무덤덤하게 덜 아프게 이겨내는 맷집을 뜻하거든요. 친구들과의 여행을 떠올려 볼까요? 대다수는 비행기 티켓을 비교하고 복잡한 동선을 짜는 일을 피곤한 숙제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무리 중에는 유독 도표를 펼쳐놓고 분단위로 계획을 채워 넣어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꼭 한 명씩 있죠. 이분들이라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이 매 순간 구름 위를 걷듯 황홀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다만 이들은 이런 종류의 정신적 피로를 견뎌내는 임계점이 남들보다 월등히 높을 뿐이에요. 조직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디자인이나 마케팅 같은 화려한 이름표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 사람은 반복되는 수작업을 얼마나 의연하게 버티는가, 혹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는가 같은 고유한 동사 역량을 파악해야 진짜 시너지가 납니다. 우리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이런 신호를 예리하게 낚아채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직업적 유전자가 숨겨져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직업은 본질적으로 타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주는 일이며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수고로움을 남보다 잘 견딘다면 훌륭한 전략가가 될 자질을 갖춘 것이고, 방대한 정보를 파헤치는 지루함을 덜 느낀다면 전문 분석가가 될 씨앗을 품은 셈이죠. 그러니 이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막연한 물음은 잠시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대신 나는 남들이 몸서리치는 일 중 무엇을 가장 편안하게 견디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찰나의 열정은 금방 차갑게 식어버릴지 모르지만 타고난 인내심은 평생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견고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은근히 반복하고 있는 그 작은 습관들 속에 당신의 미래를 바꿀 진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일을 발견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본질적인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머릿속 이론은 충분히 다졌으니 여러분의 일상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3단계 전략을 들려드릴게요. 사실 그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나라는 사람의 흔적을 역추적하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이 꿈을 찾을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멋진 모습만 상상하곤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단서는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걸어온 과거의 데이터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카드 결제 내역이나 유튜브 시청 목록, 그리고 소중한 지인들과 나눈 대화창을 차분히 훑어보세요. 내가 귀한 돈과 아까운 시간을 어디에 쏟아부었는지 확인하며 내가 무엇에 가치 비중을 두는지, 그리고 남들은 질색해도 나는 의연하게 버텨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화제에 열을 올리며 이야기했는지, 생존을 위한 소비 외에 내 마음을 움직여 지갑을 열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제3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세요. 바로 그 지점에 여러분의 숨겨진 욕망이 잠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만의 인내의 역량을 가늠해보는 일입니다. 앞서 찾아낸 행동들 중에서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과연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걸음망에 걸러내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 요리 채널을 즐겨보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칠게요. 이때 단순히 근사한 음식을 먹는 순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재료를 손질하고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씨름하는 그 고단한 뒷바라지 과정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 반복되는 지루함과 피로함조차 즐겁게 버텨낼 수 있다면 요리는 취미를 넘어 여러분의 업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핵심 동사가 됩니다. 하지만 뒷정리가 싫고 과정이 괴롭기만 하다면 그건 그냥 맛있는 것을 즐기고 싶다는 소비적 취향일 뿐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부담 없는 작은 실험에 착수하는 겁니다. 내게 맞는 동사와 인내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당장 사표부터 던지고 낯선 곳으로 뛰어드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지금의 안정적인 삶을 지키면서 아주 작은 규모로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수고로움이 남들보다 가볍게 느껴진다면
퇴근 후 블로그에 한 문장이라도 남겨보세요.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적성에 맞는다면 인공지능 도구를 공부해서 나만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잘 참아낼 수 있는 고통 안에서 의도적으로 근육을 키우다 보면 그것은 어느덧 대체 불가능한 역량이 됩니다.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질 때 비로소 하고 싶은 마음도 확신으로 변하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길을 발견하는 과정은 머릿속 가상현실이 아니라 내 몸을 직접 움직여 경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겹겹이 쌓여 여러분만의 정체성 자본이 되고 그 자산이 두터워질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직업적 타이틀이라는 결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이란 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검증하고 실험하는 치열한 시간을 통과하며 조금씩 뚜렷해지는 지도와 같아요. 그러니 책상 앞에 앉아 한숨만 쉬지 마시고 오늘 제안해드린 3단계를 당장 시작해보세요. 해답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긴 과거의 흔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길을 찾는데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면 뒤이어질 다음 이야기에서도 큰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